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고급스럽고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또 그것과 직결된 자기관리 방법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돈이 많이 들거나 따라하기 어려운 방법들은 빼고 누구나 쉽게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파트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는 패션 센스를 학습하자입니다. 요거는 진짜 타고나길 옷을 원래 잘 입는 사람, 색깔 여러 가지 쓰면서 인플루언서처럼 옷을 입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들이 이 레벨 하에서 어떻게 중상까지 좀 빠르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 자기한테 잘 어울리게 옷을 입는 능력은 언어 능력이나 공감 능력처럼 이젠 하나의 자기 능력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한테 맞게 TPO에 맞게 옷을 입으려고 좀 공부하듯이 패션 센스를 배우고 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저한테 도움이 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핀터레스트입니다. 여기서는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파악하기 쉽고, 그래서 분위기 있고 감성 있게 입는 게 도대체 뭔데를 좀 한눈에 파악하기 좋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번 봄에 뭐 입지? 라는 생각이 들 때 2024 스프링 아웃핏, 아니면 제가 어떤 제품이랑 코디를 보고 싶을 땐 트위드 재킷 2024 아웃핏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짜르륵 한눈에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 핀터레스트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해외 언니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 머리칼이랑 그냥 그 해외 언니들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멋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슷하게 입었는데 느낌이 다르다? 약간 이럴 때가 있고, 정확한 제품 정보를 알기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저한테 딱 대입하기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많이 하는 코디 고민이, 제가 예쁜 재킷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 재킷에 뭘 받쳐 입어야 될지 헷갈려서 맨몸에 이 재킷만 입었을 때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패션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저는 옷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해답을 빠르게 얻으려면 요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옷, 이 브랜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은 당연히 이 옷 브랜드의 직원일 테니까 일단 이 옷을 검색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서 이 옷을 어떻게 코디했는지 보고, 그냥 단순히 바지 뭐 입었는지 말고 벨트를 어떤 색을 했는지, 신발은 뭘 신었는지, 액세서리나 머리는 어떻게 묶었는지 이런 걸 좀 샅샅이 뜯어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레퍼런스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비슷한 상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옷처럼 카라가 있는 트위드 자켓은 보통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는구나, 이런 매치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K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주입식 교육하듯이 패션 센스를 학습하듯이 암기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막막한 또 직장인 초년생 분들이라면 이런 패션 플랫폼이나 핀터레스트를 활용해서 패션 센스를 학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옷 입고 저 스스로를 꾸미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이 퍼스널 컬러인데, 사실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혈액형 MBTI처럼 자기 퍼스널 컬러는 단어 하나로 딱 알고 있고, 저만 해도 봄, 웜, 봄 라이트라는 점을 쇼핑에 많이 참고하고 있긴 하지만, 또 사람마다 분위기, 이목구비,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이 한 단어에 국한하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예로 들면 봄 라이트니까 봄 라이트를 검색하고 봄 라이트에 대한 글 설명들을 막 읽은 다음에 여기에 대입시키는 것보다 그냥 저의 과거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뭐가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 결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퍼스널 컬러라는 게 사실 시각적 본능인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예쁜 거, 그게 내 퍼스널 컬러인 거예요. 그걸 제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저는 인스타 과거 사진들이더라고요. 인스타는 또 제가 고르고 골라서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저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옷이 다 들어있는데, 저는 딱 민무늬에 문양 막 스트라이프나 체크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색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게 여리여리한 파스텔 톤인 옷들이 저한테 어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통된 특징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후로도 스트라이프나 대비감이 심한 옷이거나 아니면 채도가 완전 낮은 옷들은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퍼스널 컬러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피부색이 이색이니까 가을 웜톤, 밝으니까 봄 웜톤 이런 거 말고 대비감은 어떤지, 내가 문양이 어울리는지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어울리는 게 뭔지 확인하기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피부 관리입니다. 이 피부가 사람 분위기,
사람 이미지에 주는 영향이 진짜 지대하더라고요. 20대 초반에 그냥 어려서 탄력이 있을 때는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점점 이 피부가 깨끗한 게 이목구비 예쁜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피부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나이트 스킨케어에서 좋아하는 과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코스알엑스의 비타민C 세럼이에요. 이게 지금 제 첫 번째 유튜브 광고템이거든요. 사실 이 첫 아이템을 뭘 할지를 정말 오랫동안 재고 따지고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얘로 선택한 게 얘가 제가 제 돈 재산으로 되게 오래 썼던 제품이에요. 다여섯 통째 이 올리브영에서 구매해서 썼던 제품이어서 그래 내가 오래 써왔던 제품으로 시작을 해보자 해서 얘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세럼 중에 왜 이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보다 나이트 스킨케어에서 왜 비타민C를 챙기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저는 무엇보다 비타민C 세럼을 항산화를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산소가 들어오는데 그 산소의 약 2%는 활성산소가 돼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데 당연히 피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피부 전반적인 컨디션도 내려가고 이제 피부의 3요소라고 하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을 감소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몸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막는 힘, 항산화할 수 있는 힘, 항산화력이 있는데 문제는 나이 들수록 이 항산화력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 항산화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힘을 끌어오기 좋은 게 이 비타민C 제품이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추천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비타민C 세럼 중에서 왜 이 코스알엑스 세럼을 사용하고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성분과 함량입니다. 이게 비타민C가 23% 들어있어요. 비타민 유도체 아닌 순수 비타민C가 23% 들어있는 정말 고함량 제품입니다. 이 순수 비타민C 제품이더라도 10% 이하 제품들은 효과가 미비하고 그걸 쓰다가 나는 비타민C가 안 맞나 보다 효과가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타민C 세럼 효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 함량은 뒷받침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나이트 스킨케어에서만큼은 이 고함량 순수 비타민C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스알엑스 제품이잖아요. 코스알엑스가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다뤄봤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타민C의 단점도 알고 있는 거죠. 자극이 있을 수 있고 제형이 잘 뽑히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알란토인이랑 히알루론산, 슈퍼비타민 E를 부원료로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단점을 보완하고 수분이랑 진정까지 그리고 촉촉한 제형감까지 가져가는 제품이어서 이 성분이랑 함량 측면에서 확실히 우수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얘를 오래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가성비예요. 저는 피부에 아무리 좋다 그래도 비싸다, 그러니까 막 20만 원대다 이러면은 아예 시작을 안 해요. 피부라는 게 막 한 달 쓰고 나았다 이런 게 아닌데 꾸준히 지속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성비가 중요한데 요거는 순수 비타민 고함량 제품인데도 가격이 진짜 좋습니다. 요게 2개 들어있는 이 기획 세트에 2만 원대, 3만 원 돈이면 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꾸준히 피부 스킨케어에 넣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 건 아무래도 이게 코스알엑스랑 아모레퍼시픽이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만드는 거니까 규모의 경제도 있었을 거고 또 제조사가 껴있어서 가격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일반 브랜드였다면 따라가기 어려운 가성비였어서 꾸준히 쓰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CKD의 레티노 콜라겐 집중 크림입니다. 이게 언젠가부터 잔주름이 생기는데 잔주름이 이제 내가 내 얼굴에서 본 적 없던 잔주름이 생겨요. 이게 내 얼굴에 없었는데 싶은 게 생기니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잔주름 케어 크림을 찾다가 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쓴 지 한 반년 정도 됐고 요거 말고 이 목주름 과일사 크림 있거든요. 그거 2개를 같이 써주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핵심 성분은 레티날이랑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이 저분자 콜라겐이다 라는 게 얘의 메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줄어들고 피부가 꺼지는 부분이 생기고 주름이 생기는데 그 부족한 콜라겐을 채워주겠다라는 컨셉의 제품입니다. 근데 이런 콜라겐 제품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콜라겐도 그렇고 모두가 받는 공격이 있어요. 근데 그거 피부에 흡수돼? 피부 흡수 안 되잖아 라는 공격이 있는데 거기에 이 종근당에서는 나는 300달톤으로 이걸 잘게 쪼갰어. 입자를 엄청 잘게 쪼갰기 때문에 저분자 콜라겐이라 피부에 흡수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 제품인데 사실 그거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 콜라겐을 발라서 그게 피부에 정확히 안착할 것이다 라는 거는 사실 정답이 없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소비자로서 일반 콜라겐 크림보다는 이렇게 저분자 콜라겐이 그래도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런 콜라겐 이야기를 떠나서 얘를 그냥 크림으로만 봤을 때도 이 잔주름이 있는 부위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 용도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게 제형을 보시면 찐득과 쫀득의 사이예요. 그래서 이걸 얼굴 전체에 펴바르면 막 뭐가 트러블이 날 것처럼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잔주름이 있는 극소 부위에만 얘를 살짝씩 발라놔주면 아침까지 이 쫀득쫀득한 보습감이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잔주름이 더 심해지지 않게 케어하는 데 좋은 집중 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두 가지 제품의 조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유리아주의 제모스 PSO 수분크림이고 이거는 코스알엑스의 레티놀 0.5 오일이에요. 이거는 광고 아니고 제가 나이트 스킨케어에서 잘 쓰고 있는 조합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은 제가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랑 손 그리고 팔, 목까지도 넓은 부위로 착착 발라주고 있어요. 제가 이 손 관리, 핸드크림 관리를 어렸을 때 너무 안 해놔서 진짜 건조하고 막 고생한 사람 손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분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레티놀 오일을 섞어서 관리해주니까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일단 이 레티놀 오일 제품을 말씀드리면 레티놀이 피부 주기, 이제 피부 사이클을 빠르게 돌려주고 피부를 일하게 하는 성분으로 이제는 우리 이제 여성분들 스킨케어에 거의 필수 성분이 됐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오일로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얘를 단품으로 얼굴에 조금 뿌려줄 때도 있고 아니면 수분크림이랑 섞어서 데일리하게 좀 편하게 바를 수 있어서 레티놀이 좀 자극이 있을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리아주 수분크림은 진짜 제형감이 사기입니다. 이 넘치는 수분감으로 피부를 진짜 부드럽게 감싸주는 그 기분 좋은 보습감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유리아주가 온천수로 유명하고 온천수 바이옴을 자기네 메인 성분으로 내세울 정도로 이 유리아주의 온천수 베이스 제품들은 그 수분크림 본연의 보습력 있죠. 수분크림 기능 그 자체에 충실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레티놀 오일이랑 섞었었을 때 제형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부드럽게 융화돼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조합,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 케어까지도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말투에서 나오는 애티튜드입니다. 이게 사람이랑 처음 대화를 하거나 면접을 볼 때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을 하는가, 말투가 어떻고 말을 할 때 애티튜드나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는가가 더 각인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더라도 말투에서 나오는 분위기가 별로면 귀티나거나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속도와 강도 조절입니다. 저는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허겁지겁하고 당황하는 모습, 말투를 보이면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에서는 사실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컨트롤하고 여유롭게 속도와 강도를 조절했을 때 그 사람이 훨씬 분위기 있어 보였어요. 이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가장 쉽게 컨트롤하는 방법은 강조할 단어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우리 회사의 변화는 가히 혁신적이야 이렇게 쭈르륵 말하기보다는 이번 우리 회사의 변화는 가히 혁신적이야 이렇게 강조할 단어에만 악센트를 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문장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말을 하거나 뭔가 당황하는 순간이 생기면 말이 막 빨라져요. 그리고 막 중언부언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 잠깐 멈추고 내가 이 문장에서 말할 키워드가 뭔지는 잠깐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거 아나운서 친구한테 배우고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꿀팁인데요. 조사나 말의 끝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특히 멀티로 생각을 하면서 바로바로 얘기할 때 조사나 말의 끝을 이렇게 질질 끌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그런 영향이 있긴 한데 이렇게 끝을 올리게 되는, 문장의 끝을 오히려 올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조사나 말의 끝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영향이 있긴 한데 이렇게 질질 끄는 것보다 그런 영향이 있긴 한데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이렇게 끝을 내려주면 훨씬 더 신뢰가 가는 문장이 완성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회사에서 상사한테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조사를 자꾸 위로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영향이 있긴 한데 자꾸 이렇게 끝을 올리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신경 써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훨씬 더 여유로워 보이는 말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귀티나는 사람들의 말투, 애티튜드 이런 걸 보면 되게 닮고 싶고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꾸준히 가져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해서 저만의 분위기, 고급스러움이 있는 30대가 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 또 다른 특징들을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